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6,100원이요. 네, 네오위즈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6,100원에 15%요. 네, 알겠습니다. 26,100원에 15%. 현재로서는 일단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네오위즈 이제 매수하게 된 경위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도 했던 거고요. 네. 그때 가격이 내려올 때 저점인 거다 하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는 제가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6,000원대 매수하셨으면 2024년 초에, 연초에 이제 매수하셨던 걸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년 내내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게임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게임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가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뭐 제조업체들이 조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랑 거의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뭐 판호 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오위즈는 추가적으로 상방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동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도 했죠.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가격이 지금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1,000원부터 23,000원대 사이에서 이제 매수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아래쪽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인데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거의 내내 외국인이 순매수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순매도로 거의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오위즈 같은 종목은 오히려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비중이 이미 15% 정도 되시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도 있다 보니까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지는 마십시오. 늘리지는 마시고 일단 매수가까지 만약에 26,100원까지 올라가신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인 다음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6,100원까지 절반 매도, 그리고 그 이상 1차 목표가는 한 29,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오위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때 절반 정도로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 추이를 본 다음에 한 29,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뭐 중국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도 네오위즈는 좀 수혜가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보통 한한령 해제 이슈가 뜨면은 이제 특정 실제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된 타겟 이제 게임 업체들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예. 그 외 게임 업체들이 동반 상승하는 조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게임사가 한한령 해제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반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오위즈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도 덜 올라간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게임도 포함이 됩니다. 네오위즈도 주가가 잘 올라가서 시청자님 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먼저 종목 상담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구는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예.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먼저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매수가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66,000원이요. 66,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0%입니다. 90% 삼성전자에 일단은 많은 걸 걸고 계십니다. 혹시 삼성전자 66,000원 매수가가 있으신데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꽤 됐어요. 한 2년 전. 2년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러면 그 삼성전자 그때 처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쭉 갖고 계시다가 또 어떤 또 물량은 또 이제 매도하시고 다시 매수하신 건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가 66,000원이라면은 누군가에게는 이거 살만한 가격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접근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박철수 매니저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금 대신에 좀 늦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에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좀 교체 매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라는 아주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죠. 아쉽게도. 물론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회사는 보통 반도체가 사업이 잘 움직여줘야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전방 산업에서 또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반기 이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을 홀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나는 좀 삼성전자를 그래도 좀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지금 90%나 되시기 때문에 30%는 SK하이닉스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30%는 조금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PSA 홀딩스처럼 그렇죠. 반도체, 같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일 때 다 같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볍냐는 거죠. 실제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훨씬 더 시총이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강하게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은 역시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30%는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한번 교체 매매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30%는 SK 하이닉스로,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갖고 계셔보면서 이번에 어떤 교육의 기회를 삼는 것도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는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30% PSK 홀딩스, 나머지 30%는 SK 하이닉스로 교체 매매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삼성전자의 비율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철수 매니저, 지금 만약에 이제 포트 재편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손절을 하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해요. 근데 네. 일단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일단 이 실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들, 그다음에 이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를 확인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거를 확실하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매집을 하고 있지만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현금화를 시키는 게 맞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일단 지금 하단 지지선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주 미세하지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홀딩은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홀딩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32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매수가 13만 5천 원. 45%의 비중,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따로 이제 코멘트를 보내주셨던 건요, 이제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성일하이텍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오랜만에 저는 방송 중에 만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고 비중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성일하이텍은 이제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뭐 양극재라든지 들어가는 주요 원소들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쪽을 이제 폐배터리에서 추출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업체들의 약간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할 때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거든요. 그 고정비를 꾸준히 내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이제 추출한다고 했을 때 그 고정비보다는 추출했던 이제 원소들의 가격이 조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되겠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2023년도부터 적자로 전환해서 2024년도에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갈,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께서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일하이텍의 지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그리고 그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성일하이텍이 버텨줄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45%나 가지고 계신데, 물론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기간 소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비중을 조금 뺀 다음에 주도 테마로 조금 옮겨가시는 전략도 좋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성일하이텍을 전부 다 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황이 바닥이고 니켈, 코발트, 망갈, 리튬의 가격도 추가적으로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맞는데 회복하는 데까지는 아마 투자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훨씬 더 길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더 추가하지는 마시고, 비중을 한 30% 정도만 낮출 수 있으시면 한 15% 정도 파셔가지고 30%만 낮추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나머지 15%는 다른 섹터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목표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대로 조금 홀딩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비중을 45%, 이걸 가능하시다면 30% 정도까지만 낮춰보고 일단 홀딩 의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반등의 시그널이 온다면요, 저희 사주팔자 보러와 통해서 전화 꼭 주시고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피드백 나중에 또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박철수 매니저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인성정보를 오늘 매입했거든요. 오늘이요. 네, 근데 네. 종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110원에 30%입니다. 2110원, 30% 비중. 비중을 꽤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비중 이렇게 좀 크게 오늘 가신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저기 나왔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인성정보가 원래는 이제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단기간에 좀 괜찮은 수익 나올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밑꼬리 잘 달면서 다행히 낙폭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좀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분들도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성정보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양쪽 다 지금 사실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원격 진료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가 뭐 당선이 되던 사실 지금 인성정보는 추가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성정보가 제일 많이 올랐던 이유는 실제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이미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해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내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계속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은 개장하자마자 바로바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걸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튀고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2,400원 정도 때 가면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차익 매물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 개장하면은 무조건 2,400원 정도에는 절반 이상을 일단 걸어놓으시고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200일선도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2,000원은 반드시 좀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요 2,7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일단은 단기간 대응이 좀 빨라야 됩니다. 손이 빨라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박철순 매니저가 괜찮은 해답을 준 것 같습니다. 개장할 때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치고 빠지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1차 목표가 2,400원 그리고 2,000원 밑으로는 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추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00원 뚫고 또 2,7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 잘 나오셔서 대응 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정보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또 들어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21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61,000원. 오늘은 대체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높네요. 50%의 두산 로보틱스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매수가 61,000원이면은 추후 모멘텀으로 좀 기다려 볼 만한 매수가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네. 이제 로봇 섹터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 감속기 관련 종목들. 즉 이제 액추에이터랑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마다 들어가는 거라 전체적으로는 맥락에서 본다라면 뭐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M 같은.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에 조금 특화되어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1위 업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5위 업체 정도 되는데 협동 로봇에서는 뭐 단연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관련 종목들 위주로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주가가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을 올해 맞아요. 연내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지만 네. 일단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뭐 줄일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로봇 sek터 관련 종목들이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 차례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는 뭐 각 정당마다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그대로 들고 가시되 만약에 매수가 근처인 6만 1,000원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과감하게 비중 20%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20% 가지고 홀딩하시면서 추가 목표가는 한 7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순 매니저 종목 들어가 볼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매수가 37,800원. 오늘도 비중이 많아요. 100%고요. 일단 엄청난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5189님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최고가 경신 중이기 때문에 이거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가 많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언제 어디까지 들고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철순 매니저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부럽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일단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고 ABL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기술 수출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GSK 쪽으로 이제 4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얘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뇌혈관 장벽을 이제 추가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그래빠디라는 건데 이걸 이제 기술 수출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우리 뇌라는 게 보호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BBB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이 뇌로 투입되는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약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질환 같은 병의 치료제를 적절하게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거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계약들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급등이 좀 많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수익을 이제 조금씩은 챙길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참고를 하실 때 매도 가격을 참고하실 때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차익물이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것들은 연기금이 지금 가격에서 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만 조금만 올라도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차익물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비중을 함께 줄여나가는 전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가격대라면 일단 목표가를 잡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75,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연금이 들어왔다는 아주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들도 던지고 있는 구간들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공매도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바라보시면서 75,000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6만 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21선이 또 붕괴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좀 더 낙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6만 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현재로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박철수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좋은 전략 가져가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차례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하나오션은요. 하나오션 매수가 7만 비중 5천원에 2%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 될지 잘못 들어간지 모르겠어가지고. 알겠습니다. 2%의 비중인데 혹시 이거 그냥 한번 올라가니까 한번 이제 정찰병의 개념으로 한번 넣어 보신 건지요? 네, 조금 넣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주가가 더 갈지 말지 이게 진짜 초유의 네. 관심사이긴 한데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태까지 뭐 45%, 50% 비중 설명드리다가 2% 설명드리니까 조금 한결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 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던 이유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5%를 순차적으로 블록딜로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조선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체들이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업황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 개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LNG 선박 수주 수요가 이제 발주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박 같은 경우 자국에 입항할 경우에는 고액의 높은 금액의 이제 입항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보다는 우리 국내 한국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외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MRO 관련해서 미국 쪽에 HD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산업은행 이슈로 조정받는 구간은 오히려 저는 추후에는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정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멎었지만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2% 유지하시면서 2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 한번 보신 다음에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간다라면 다시 비중을 5%씩 조금씩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한 1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네? 무너지면요? 무너지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6만 원, 지난 이제 그 지지 라인이 제가 봤을 때 한 7만 원 밴드까지는 조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 21선이 무너진다라면 7만 원이 안 무너진다라면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너지더라도 한 7만 원까지 만약 오른다라면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가 하단과 이제 상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21선을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나오션이 일단 뭐 종목의 힘 자체도 좋기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뭐 증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도 이제 월화수목 저희가 이제 야간투자본부 일부에서도 조선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연결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셀바스 AI요. 셀바스 AI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000원에 15%입니다. 15,000원에 15%의 비중. 혹시 셀바스 AI 최근에 고점이 15,000원 라인이었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월 달에요. 4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최근에 매수하신 이유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AI가 대세이기도 하고요. 정책주로도 그렇죠. 겸사겸사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AI 100조 시장 뭐 이런 거 하면서 퓨리오사 관련된 AI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셀바스 AI가 그만큼 다 반영이 됐는지도 전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박철수 매니저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AI는 뭐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세잖아요. 대세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들은 다 성장을 외형도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은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 테마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기업은 대표 AI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1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대표적인 AI 종목이다 보니까 AI 기대치가 높아질 때는 항상 가장 대표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저는 뭐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사신 가격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대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단계가 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순손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58억 정도.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35억 원 정도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의 실적이 안 나올 때보다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더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올해의 기대감을 좀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종목 자체가 항상 고점 만들고 밀려내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매도 정도가 가장 급격하게 늘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4월 16일 딱 이때가 보면은 공매도 정도 늘어난 다음에 바로 16일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나올 만큼 좀 나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좀 홀딩을 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 정도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5% 정도 추가를 해서 편달을 좀 낮추신다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만 올라가도 일단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정고점 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5% 추가하시면 충분히 여기서도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121선과 201선이 만나고 있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12,500원 정도 선인데 이 선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차트 통해서 함께 또 셀바스 AI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들어왔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36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HB솔루션. 매수가는 이제 4,184원 그리고 이제 1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현재 문자로 보내주셨고 추매해서 나오고 싶은데 얼마나 더 살까요? 중장기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끝자리 매수가만 봐도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신 겁니다. 1회 자릿수가 나왔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더 사야 되냐. 그렇다면 이게 만약 좋다면 중장기 전략도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뭐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이랑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23년도 대비 꽤 잘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뭐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황도 뭐 그다지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매수세는 3월 달부터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뚜렷한 주가 반등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본다라면 만약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이 추가적으로 나빠지기보다는 뭐 최근에는 국내 쪽, 뭐 중국 쪽에서도 IT 기기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IT 그리고 뭐 TV나 뭐 이런 것도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HB 솔루션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라면 비중은 굳이 늘리지 마시고요. 비중 굳이 늘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을 여기서 더 늘려버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대응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종목을 굳이 비중을 늘려가지고 향후에는 실적이 또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예상과 다르게 20선 무너지면서 만약에 2,200원까지 무너진다라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매수가가 지금 4,184원인데 4,184원까지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 솔루션 저희가 솔루션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백인현 매니저님 짧게 HB 테크놀로지가 유리기판에도 엮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좀 가능성이 적나요? HB 테크놀로지는 아예 유리기판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멘텀 받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HB 테크놀로지가 모멘텀을 받으면요? 아니요, 솔루션 유리기판 쪽으로? 이쪽에. 유리기판 쪽으로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메인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타겟으로 본다라면 사실 HB 솔루션에 비중을 실을 게 아니라 뭐 필옵틱스나 최근에 이제 뭐 캠트로닉스 같은 유리기판 특화된 기업에 네. 포지션을 싣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워낙 있기 때문에 솔루션은 또 어떨까 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박철수 매니저 가보겠습니다. 5247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32만 4천 원. 오늘 비중이 다들 높으세요. 54%의 비중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제 비중도 강하게 담았다가 또 강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일 때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죠.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워낙 좋습니다. 주가는 일단은 2월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할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 강도는 조금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지금도 조금은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32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단기 반등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사실은 올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차장구를 보면은 사실 지금 4월 달 들어서 오히려 대차장구가 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35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5만 원 또는 121선 120일 이동평전이 이탈됐을 때 그때는 매도를 하셔서 일단 다시 한번 재미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1부 상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1부 끝나고도 2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2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부에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짜야 됩니다. 다음 주
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 끝나고 5월 장세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랑 무관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한령 수혜주 관련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실제로 YG 플러스나 디어유, SM 하이브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도 제가 인벤티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비만 치료제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한한령 수혜주 관련 종목들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내일 오후 2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5월장 어떤 대응 펼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사실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내용들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밴드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장 전부터 장 마감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증시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밴드에 가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이제 5월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보러 와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쉬는 시간에도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면 2부에 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